안녕하세요. 세종 FM 뉴스와 이야기 김동수입니다. 11월 3일은 학생의 날이었습니다. 매년 학생의 날이 되면은 학생들에게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그 고민과 사회 인식 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오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임전수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전수입니다. 우리 어머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예, 학생의 날에 인식 조사를 했다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예, 대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사이의 아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고민이 뭔가를 네. 뭐 조사한 게 그 큰 주제입니다. 그러면 조사 주체는 어디에서 하는 게 되는 건가요? 예,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 인식 조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해마다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주로 이제 고민 그리고 고민을 해결하는 방안 그리고 어떤 매체를 통해서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접하나 뭐 이런 것들을 묻는 조사였습니다. 조사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예, 예. 개괄적인 얘기만 계속하지 마시고. 예, 물음에 따르면 네. 그 특히 고민과 관련해서는 청소년들 고등학교 갈수록 더 그런데요. 진로와 진학이 네. 가장 이렇게 많은 고민, 약 80% 정도의 이제 학생들이 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뭐 외모라든가 친구 관계 순으로 이렇게 좀 이 뒤에가 이어졌고요. 네. 그 특히 사회 문제와 관련해서는 역시 이제 청소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약 80% 정도가 세상의 문제를 사회 문제를 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고민들과 관련해서는 청소년들의 약 16% 정도가 네. 생성형 AI하고 상담을 한다는 내용들인데 좀 안타까운 지점이기도 합니다. 왜 안타까워요? 예, 보통 그 우리들이 잘하고 클 때는 선생님이나 친구나 이제 고민 상담에 가장 이제 중요한,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정말 이렇게 늘 함께 살아가는 친구들 사람들이 고민에 상담을 하는 대상이었고 그 고민들이 아이들을 성장시키는데 뭐 친구도 그렇고 뭐 중요한 일이잖아요. 네. 근데 그걸 이제 컴퓨터 켜고 생성형 AI에게 물어본다는 부분이 아이들 사이 또는 뭐 아이들과 선생님 또 부모와 관계가 많이 좀 이렇게 소원한 게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좀 아쉬움이 있죠.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떤 것 같아요? 아이가 엄마하고 대화 안 하고 AI하고만 대화한다. 그래서 기분 나빠서 그렇게 나쁜 걸까요? 제 입장에서는요. 네. 저도 아침에 물어보거든요. 물어보세요? 네. 오늘 네. 내가 누구누구를 만날 건데 요즘 네. 핫한 주제는 뭐야? 네. 라고 물어보거든요. 음. 그리고 거기서 제가 또 골라서 또 돌려봐요. 네. 어떻게 내가 얘기하면 핫해질 수 있어? 힙해질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는 힙하시네요. 그런가요? 생성형 AI를 활용하시니까. 왜냐하면 네. 아이들이 정보를 얻는 만큼 빠르게 지나야 하다 보니까 그거를 저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야만 아이하고 대화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걸 하고 있으면 저도 옆에서 이제 같이 하고 대화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감대를 조성하기도 하고 네. 같은 어떤 정보를 취득하는 경로가 같다는 어떤 공감대. 네. 그리고 요즘 힙한 내용들도 접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측면이군요. 그러면 뭐 다른 것들은 또 없을까요? 뭐 그런 그 조사에서 나왔던 특징적인 어떤 내용들. 뭐 아까 이제 조사들 내용 중에 네. 세상의 문제를 어디를 통해서 접하는가 하는 문제, 되게 이제 온라인상에서 접한다는 부분, 친구를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뭐 이렇게 접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알고리즘들이 네.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것만, 그래서
다양하게 세상을 좀 접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정하게 좀 이렇게 차단되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아쉬움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한창 성장할 나이의 아이들에게는 정말 다양한 세상이 있고 다양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대개 온라인상에서의 알고리즘 생성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제한된다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AI가 가상인데 인공지능으로 해주는데 그런 것들이 실물 어떤 그 오프라인 상에서 벌어지는 관계보다는 더 가속화돼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고 실제 사람들과의 부딪히는 그런 어떤 갈등들은 회피하고 진짜 원하는 답을 잘 주잖아요. 또 한편으로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하는 것만 얻어질 수 없는 게 현실인데 사실은 예, 맞습니다. 그렇게 갈까봐 걱정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걱정을 하죠. 예. 근데 우리 가장 저기 중고등학교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는 대학 가는 거예요. 학교를 졸업하고 하는 건데 이제 거기에 관련돼서 이제 그 교교 학점제 예, 예. 이런 부분들에서도 이슈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도입이 되고 있고 원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고교학점제가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학교처럼 학생들이 스스로 과목을 선택을 하고 네. 이수를 하고 학점을 채우면 졸업을 하는 뭐 이런 제도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학처럼 자기의 취향이나 뭐 흥미나 진로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하는 맞춤형 교육 체제를 지향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이 좀 다양성과 진로 또 암기 중심의 이제 수업에서 좀 이 선택 중심으로 좀 바꾸는 일 그리고 자기 주도성이나 창의성 등을 좀 미래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량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네. 것들을 기르기 위해서 도입한 뭐 이런 제도가 현재 이제 고교 학점제입니다. 어머니 보실 때는 어떠셨어요? 이렇게 그 학부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학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저희 아이가 중3이거든요. 내년 이제 고교 진학을 하면 시행될 부분인데 솔직히 되게 어려워요. 아이가 어떤 목표가 난 이게 되겠어라고 해서 그 과목에 맞는 것도 선택을 하는 부분이 너무 제가 봤을 때는 어렵고 이게 학교에서 모두 다 되는지 여부도 궁금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 꿈이 이거였는데 중간에 바뀌게 됐을 때 이 아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만약에 원하는 학교를 또 가지 못할까? 이런 걱정과 불안함이 현재는 더 크게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예. 고교 학점제 뭐또 보면은 자기가 선택하는 과목도 있고 또 나중에 그 지금은 좀 못하더라도 나중에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을 거고 대학의 기준으로 따진다면은 예, 그렇죠.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과목도 좀 있고 뭐 예.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학생들의 자율성을 좀 보강하고 훨씬 더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현실은 어떤 측면이 있나요? 현실은 뭐 고교학점제가 막상 25년에 1학년이 시작이 되니 학교는 네. 막상 엄청난 큰 혼란에 좀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이들이 다양하게 선택도 하고 네. 또 자기의 취향 또는 뭐 진로에 맞도록 공부도 좀 깊게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건데 실제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네. 지금의 이제 학교 현실하고는 좀 더 이렇게 충실한 준비가 좀 필요했었을 준비가 거라고 좀 보거든요. 필요하다. 그렇죠. 네. 실제 이제 많은 선택의 요구에 걸맞는 그런 이 선택이 가능한 이 과목들이 좀 많이 개설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 선생님들이 많이 좀 이렇게 임용이 돼야 되고 선생님들이 배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준비가 충실하지 않았던 것. 그래서 선생님들이 현재 있는 상태에서 하니 너무 각각 선생님들이 너무 많은 과목을 가르쳐야 되는 그런 부담. 아 선생님들이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실제 이게 선택을 딱 하고 보면 내가 대학 입시쯤 가서 예.
생각이 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 잘못하면 이렇게 좀 바꿨다가 혹시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야? 또는 뭐 내가 해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잘 안 맞아. 그럼 좀 바꿔야 되는데 이게 그러면 나의 앞으로의 대학 입시와 관련한 또 진로와 관련한 부분과 안 맞으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좀 걱정. 그다음에 이제 실제 그런 본래의 취지하고는 좀 다르게 이게 대학 입시에서 좀 불리하면 어떡하지? 내가 좋아서 선택을 했는데 이게 좀 대학 입시가 좀 불리해. 그러면 나의 그 장점은 좀 살릴 수 있지만 내가 불리하면 또 안 되잖아요. 예. 그런 좀 걱정 뭐 이런 것들이 막 여러 가지가 함께 좀 들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혼란스러움이 좀 있고요. 인전수 원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저도 내용 파악이 잘 안 돼요. 근데 그 어떤 이런 수기 과정이라든지 그 학부모님들이랑 학생들한테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어떤 건지 잘 전달은 잘 안 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지금 뭐 저희 아이는 해당 사항은 없는데 지금 고3인데 보면은 저희 와이프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은. 그리고 학교에서 별도의 어떤 정보를 잘 설명해 주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노출된다기보다는 자기가 찾아가서 열심히 스터디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정보인 것 같은 생각이에요. 어머님 어떠셨어요? 그 학부모 입장에서 지금 뭐 중3이라니까 아주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처음에 네. 올 초에 교육부에서 고교 학점제에 대한 예. 설명회를 가서 직접 들었는데요. 일단 많은 과목들이 있고 거기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을 보다 보니까 선택의 다양성은 좋네요. 다양성은 좋지만 네. 이 다양성 안에서 아이가 정말 원하는 게 어떤 거인지를 파악하는 자체가 아이는 부분도 부모인 저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나눠져 있다 이런 그렇죠. 측면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모든 학교에서 다 시행을 하지 않고 네. 이제 시행되는 학교도 있지만 안 되는 과목이 있을 때는 실질적으로 보면 선생님 수가 이걸 다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학교별로 컸어요. 배치되어 있는 선생님들 그쵸. 과목별로 예. 예를 들면 국영수가만 있었던 게 예. 나눠져서 수학에 뭐 미적분부터 통일과 한계부터 국어는 뭐 화법, 뭐 같은 작문? 수학 과목에서도 이렇게 그 네. 챕터별로 이렇게 나눠지는 네. 그런 것들이 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마다 과에마다 그 원하는 거를 이수를 했는지 여부를 또 확인을 해야 되니까 네. 정말 이거는 제 입장에서 보면 우리 아이가 어느 대학에 어느 과를 갈 거야가 결정이 되어야 이거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그러니 아이들은 중학교 때 충분하게 진로 탐색을 많이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것도 어렵다 보니 애가 정말 난 뭐가 되지? 무슨 과를 가야 되지? 이거 선택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애들한테 선택권을 준 거잖아요. 자유를 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유 속에서 아이들은 뜬구름을 잡고 있어요. 뜬구름을.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고 또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는 성적보다 과정을 말한다고 하지만 대학은 여전히 결과를 보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저는 사교육 시장에 뭔가를 던져줘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는 생각이 더 들게 됩니다. 더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리딩해줄 수 있는 사교육 시장으로 간다. 답답하네요. 예. 그러면은 그 선생님들은 어떤 입장일까요? 예, 뭐 그 선생님들도 많이 힘들어하시고 정말 어려워하시는데요. 실제 이제 통계 교육개발원이나 이제 이 교육부에서 이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방금 우리 학부모님 말씀대로 학생의 74% 그다음에 한 85% 정도는 조기 결정을 했을 때 변경 시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을 꽤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1학년은 고등학교 1학년 공통 과목이 참 많고 2, 3학년이 거의 이제 선택 과목인데 네. 이런 선택 과목은 사실은 학교에서 준비를 하려면 미리 선택을 좀 받아야 되거든요. 네. 15살 먹은 이 학생들에게 사실은 뭐 10년 뒤, 20년 뒤에 자기 장래를 이렇게 선택적으로 결정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예. 좀 어려움들이 꽤 있는 거죠. 뭐 방금 학부모님의 그런 불안도 거의 좀 비슷하게 나오고는 있어요.
이 사교육 없는 세상에서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예. 94%가 이제 불만족한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뭐 성적 받기 쉬운 선택 과목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본래 취지인 아이들의 그 과정이나 아이들이 이 선택을 통한 뭐 이 그 적성을 크게 살린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어려운 게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대입의 분리와 유불리를 따지는 선택의 수준으로 바뀌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아쉬움들이 꽤 있는 거 있기도 하고요. 예. 선생님들은 이 최근에 이제 전교조, 교원단체 총연합회, 교사노조 등이 합동으로 이제 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예. 실제 90% 이상이 본래 취지하고는 다르게 너무 잘못 운영되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전면적으로 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들이 거의 9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최기진 장관님도 이거에 대해서 개선하고 뭐 할 것들을 좀 더 고민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했던 것 같은데 인사청문회 때도 예,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실제 그렇게 이제 변화의 조짐들이 좀 보이긴 하는데 대개 이제 행정처리 예를 들면 뭐 출결이라든가 그 세특을 매우 세분하게 잘 써야 된다거나 아니면 최소 성취를 하는 기준 보장을 하는 기준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걸 학교에서 해소하기 좀 어려움이라든가 또는 뭐 선생님들이 굉장히 다과목을 지도하게 돼요. 이렇게 네. 다과목을 지도했을 때의 수업 연구라든가 출제 뭐 이런 것들의 어려움 등 그러니까 교사들에게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충분하게 준비하거나 충분하게 지원하는 이런 지원책들이 거의 마련되지 않고 학교 또는 교사에게 그냥 통째로 맡겨졌다는 거죠. 집만 줬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행정적인 어려움 그리고 실제 운영상의 어려움이 학교에 고스란히 맡겨진 그러니까 충실하게 이 국가 차원에서 준비가 좀 제대로 안 된 지난 정부에서의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현 장관 이주호 장관 때 만들어 그렇죠. 이주호 장관 때 이제 실행을 준비했는데 시행 이게 이제 본래 제도의 시작은 출발은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졌지만 그 이주호 장관 때 그러니까 전 윤석열 정부 때 그 시행으로 위한 준비들이 이루어졌고 그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오히려 교사 정원이 줄었다거나 아니면 이 학부모나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거나 하는 뭐 이런 모습들이 좀 있었던 거죠. 원장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좀 더 개선돼야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크게 세 가지 정도라고 보여져요. 예. 선택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돼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이 교사들이 계속해서 이런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이렇게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것. 그다음에 이 세 번째는 굳이 학점제라는 개념으로 해서 이런 어려운 제도를 이렇게 만드는 것. 충분한 이 선택 의 가능성을 넓히는 부분이 다른 대안이 혹시 없을까라는 것들을 좀 더 근본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좀 모색해야 된다는 뭐 그런 부분들인데요. 지금은 뭐 선택을 제도적으로 이렇게 보장할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이 충분히 숙고하고 학부모님들이 그리고 본인의 진로와 관련한 부분도 좀 깊게 좀 고민하고 선택을 하고 선택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리고 그 바꿈으로 인해서 실제 불이익이 없는 그리고 이게 대학 입시하고도 자연스럽게 잘 연결되는 요게 이제 제일 큰 문제인 것 같고 아까 이제 선생님들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이제 선생님들이 소진이 심각한데 뭐 어느 선생님들은 출결만 하다 한 학기 다 갔다. 이게 도대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하는 이런 정도의 행정적인 이 소모되는 부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적정하게 교사의 정원을 늘리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 조사에 따르면 이게 이제 그 교육 3단체 조사에 따르면 전국에서 이제 시범 운영을 꽤 오랫동안 했어요. 그 시범 운영을 할 때의 그 수준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약 15,000명 이상의 교사들이 더 필요한데
그게 없었던 거죠. 시범 운영의 결과를 반영을 안 해줬네요. 그렇죠. 시범 운영 때는 시범 뭐 운영은 할만하다, 시범 운영이고, 괜찮다, 네. 뭐 이런 반응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들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잼벌리나 이런 걸 봤을 때도 그렇죠. 똑같은 국제 행사인데 이번 APEC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잘 됐다고 호평을 했어요. 이런 오퍼레이터들이 뭐 차도 그렇잖아요. 운전 드라이버가 운전수가 얼마나 잘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차도 오래 쓰고 덜 쓰고 뭐 이런 차이가 있듯이 그런 수기 과정들이 확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고교 어떻게 보면 평생 우리나라 학생들은 대학 가기 위해 공부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특히 학부모님들 그게 제일 관건인 부분인데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동의를 얻어내기도 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어떤가요? 대학 입시 측면에서는? 뭐 고등학교가 사실은 진로 진학에서는 모든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아이들이 어떻게 대학을 갈 건가, 어느 대학을 갈 건가, 뭘 선택하고 평생을 살 건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되는 시기여서. 근데 고교학점제는 이제 다양한 선택을 하도록 이렇게 보통 이제 설계가 돼 있지만 실제 한 과목 한 과목 선택을 하면 매우 소인수화 과목들도 많고 심화 과목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단순히 이렇게 전체 석차를 내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가능하지 않은 영역들이 꽤 많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절대평가로 네. 하는 것이 적당한 영역들이 꽤 커진 거죠. 근데 대학 입시는 여전히 이제 상대평가잖아요. 일렬로 네. 딱 줄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대학 입시와 그 고교학점제와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여전히 있는 거죠. 이 고교학점을 만들면서 2028 대학 입시안을 발표했는데 2028 대학 입시안은 지금 고교학점제 출발하는 지금의 1학년 아이들이 대학 갈 때의 입시안입니다. 네. 근데 그 입시안은 여전히 지금처럼 상대평가, 수능도 마찬가지고 상대평가의 기본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는 셈이어서 고교학점제하고는 그 정합석 측면에서 좀 맞지 않은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여전히 있는 겁니다. 예, 어쨌든 그 학생들에게 좀 더 좋은 대안들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수기 과정들이 좀 돼서 어쨌든 되돌리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이것들이 좀 더 좋은 쪽으로 그리고 점차적으로 뭐 일반 다른 분들도 다 준비하고 있을 텐데 또 되돌린다는 것도 더 소모적일 수 있으니까 한번 그런 공론회장이 더 많이 만들어져야겠네요. 뭐 시간이 돼서 그 입시가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어머니 뭐 마지막으로 뭐 하신 말씀. 다음 주가 수능이잖아요. 네. 아이들에게 그 날까지 아프지 말고 더 잘 집중하고 내가 찍은 문제가 곧 답이다. 예. 라고 신중하게 선택하고 힘내라고 해주고 싶어요. 길은 진짜, 있다. 진짜 운명이 달렸어요. 우리 임전수 원장님 뭐 아이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든 뭐. 예, 수험생들에게 용기를 내시라고 불안하고 어렵고 뭐 그러지만 최선을 다하는 길이 또 우리 앞에 있는 수능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힘차게 달려온 수험생들이 후회 없이 자기 최선의 노력을 다 시험에서 잘 이렇게 쏟을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네. 그 신청곡 말씀 안 해주시나요? 예. 그 응원과 함께 네.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를 신청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스키 점프를 재조명해서 감동을 주었던 영화 국가대표의 OST 음악이었죠. 불안하고 흔들리는 꿈을 꾸고 있는 모든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응원을 건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현재로서는 수능에 시험 잘 보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억울한 상황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프거나 교통사고 나거나 이런 거 없이 자기가 준비한 대로 끝까지 만족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또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고 더 좋은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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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석은 세상은 너를 몰라 누에 속에 감춰진 너를 못 봐 나는 알아 내겐 보여 그토록 찬란한 너의 날개 겁내지만 할 수 있어 뜨겁게 꿈틀거리는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태양처럼 빛이 나는 그대여 이 세상이 거칠게 막아서도 빛나는 사람은 난 너를 사랑해 널 세상에 볼 수 있게 날아줘 말래 꺾여버린 꽃처럼 아플 때도 쓰러진 나무처럼 초라해도 너를 믿어 나를 믿어 우리는 서로를 믿고 있어 심장의 소리를 느껴봐 힘겹게 접어놓았던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